안녕하십니까. 최영득 원장입니다. 고입과 대입의 정책이 앞으로 몇 년간 정말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정책들은 한 가지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입 공정성 강화, 고교 서열화, 2022 교육과정 등등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변화가 돼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다른 데 에너지를 소비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년이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올해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정책들을 받게 되는구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고3부터 초6까지가 계속 꾸준히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년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뭔가 정책에 입시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바로 2019년도 11월에 고교 서열화, 즉 고입 전형 변화, 그리고 2019년 11월에 28일 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즉 대입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먼저 대입제도가 조금 더 마음이 급했는지 3개년을 두고 난 다음 2023년도 고3부터 정책이 변화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대신에 그때 변하긴 하지만 빨리 없애야 되는 것들은 이미 2021년도, 2022년도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현 고3부터 현 고1까지는 정책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는요. 사실 같은 시기 때 2023년도에 고3과 중3이 동시에 변화된 입시를 맞는 것들이 항상 기본이었는데요. 이때 이 친구들은 더 특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한 해가 늦는 2024학년도 중3부터가 정책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있을 때 눈여겨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연이라는 표현과 학년도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2021년과 2021학년도라고 하면 같은 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앞에 선발 전형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 정책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기 위한, 즉 2020년도에 진행된 전형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중3 또는 고3인 친구가 맞이하는 전형이라 한 해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교 서열에서부터 안내 드릴 건데요. 메인은 바로 자율고, 자사고와 자공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향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 방식도 바뀝니다라는 내용 간단히 안내가 되었던 제도인데요. 핵심은 이것이 시행되는 시기가 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부터 일반고로 전환이기 때문에 2024년에 중3이 되는 친구들이 이 정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고교학점제도 함께 저촉을 받고요. 2025년도에 또 한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교과서를 맞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발표가 나면 이 안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너무 이슈가 커서 그 10대 정책 과정 안에 1번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제안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내용 보시면 그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가 초등학교는 24년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5년부터 진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2024년이 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입시를 맞이하면서 그 부분 없이 전형을 치르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모든 학교가 진행되는 첫 시작을 맞이하게 되고 개정교육과정의 첫 고등교과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고3이 되면 완벽하게 개정교육과정을 3년 동안 났기 때문에 네, 대입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한 대입과 함께 지금 현재 예고된 것은 수능에서 서술형 또는 단답형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힘든 학년이 현재 초6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인데요.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것을 링크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4학년도, 즉 2023년도 고3이 이런 것들을 미반영되게 돼서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로 관련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잘 기재가 되고 입시에 뾰족하게 앞설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학생부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녹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올해부터 추천서가 사라지고 2024학년부터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기 때문에 정말로 학생부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입에서 수상경력, 자격증, 동아리 활동, 자유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영재교육원, 발명교실, 독서활동 사항 전부 다 미제공됩니다. 그리고
대입 자소서가 폐지되고요. 주요 16개의 대학의 수능이 40%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 시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은 우리가 너무 대입만 눈여겨봤는데 대입이 2022, 23, 24에서 변화되는 것처럼 고입도 따라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모르셨겠지만 2019학년도에는 진로 희망에 적는 특기사항, 한마디로 외교관이라고 하면 그 외교관이라는 게 상급 학교 진학 시에는 올라가지 않도록 지워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작년도에는 방과 후 학교의 활동 사항은 이수 시간만 기재되는 것이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과 학교 활동 내용도 기재되지 않게 되었고요.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수상 경력이 학생별로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되는 걸로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 중3도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된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개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대회만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방과 후 활동도 미기재되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기 했던 방과 활동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번 2021학년도 판과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에서 현재 고3도 정말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안내되었는데요. 대입도 마찬가지로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개로 올해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도 미반영되고요. 방과 활동도 미기재돼서 지금 현재 중3, 고3이 같은 학생부 수정 사항을 반영되게 되고요. 대입도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기 전까지 2년 동안 자소서 1번이 1,500자로 예전 1, 2번을 합쳤고요. 2번은 예전 3번으로 1000자에서 800자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놨던 문항 같은 경우에도 800자로 축소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추천서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자잘한 전형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안입니다. 여기에서 네, 서울대가 수시 전형을 조금 축소하고 정시, 수능을 쭉 늘리면서 한 가지를 리믹스했는데요. 무엇이냐면 과목의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등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교과 평가라고 하여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능 60점, 그 다음에 교과 평가 40점을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했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200%의 인원을 수능으로 뽑아서 100% 반영을 하고요. 2단계에서 이 2배수를 가지고 80점은 성적, 20점은 교과 평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신입생들 선발하는 제도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영재학교 과학부 입학 전형도 변형이 되었는데요. 변형된 내용은 영재학교가 여태까지 8개 학교가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제 한 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현재로 3월부터 7월까지 전형이었으나 이제부터 6월부터 8월까지 전형으로 3학년 1학기를 편하게 좀 지내고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한 후에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고요. 앞으로 특이사항은 향후 3, 4년 내에 과거와 영재학교 중에 한 가지만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또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 중3 같은 경우에 영재학교 전형을 6월에 진행하고 중복 지원 없이 한 곳만 지원 가능하게 되었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수능을 맞이할 때는 대입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도 교과학습 단위가 반영되는 특수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고3부터 초6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이 변화가 되고 특히 학생부에서 기재되고 기재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 학년에 맞춰서 눈으로 잘 확인하고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고 어떠한 전략을 펴야 될지 정확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 특히 우리 정규 동아리와 우리 교과 활동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보이는 역량을 잘 보여주는 건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정규 동아리가 정확하게 깔려있는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진로와 전공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을 꼭꼭꼭 챙겨서 네, 활동을 할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